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마토마토입니다. 오늘도 역시 리플 XRP에 관한 소식들을 몇 가지를 모아서 들고 와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전달을 해드릴 소식은 사실 최근 소식은 아닙니다. 9월이니까 최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스마트 클라우드 쇼케이스 2018에서 리플사를 대표해서 사갈 사바하이라는 분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201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리플사가 왜 X래핏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전에 X래핏 발표를 이제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준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잠시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before I explain how the product works, I would just like to give some context. So in 2016, 2 years ago, we did a pilot with around 12 banks globally. Now, these banks did not have Nostro-Vostro or pre-funded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What we did was we gave them some XRP and asked them to settle between themselves in real time. After a 2-month-long project, the results were really positive. They came back to us and said, you know what, this is really beautiful. This works fantastically. But there is a problem. The problem is the digital asset XRP and other assets are very, very volatile. So we cannot really store them on our books. And number two, there are many regulatory complications. So there's a capital, the Basel III regulations, then the liquidity ratio regulations. So it will not really fly, at least in the mid to short term range. So we went back to the drawing board and said, okay, how do we help banks leverage digital asset considering all these compliance and volatility issues? And that's how the invention of XRapid came into being. Now, using this software, banks and FIs no longer have to hold digital assets on their books. They can connect with an exchange in the country and then leverage digital asset as a liquidity solution in real time without having to hold it. And because this software uses XRP, which is extremely fast, the entire transaction happens in 3 seconds. So even if the markets were to move, they will not move as much within those 3 seconds. So which is why it is really ideal as a liquidity solution. 자, 그래서 2016년도에 리플사는 전 세계 12개 은행들을 상대로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은행 간에 그런 돈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노스트로 보스트로 어카운트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은행들은 서로 이 노스트로 보스트로 어카운트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생판 관계가 없는 그런 모르는 은행들을 상대로 이렇게 서로 송금을 하라고 이렇게 시켜본 거죠. 그래서 그 테스트는 2달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2달 동안 이 은행들은 서로 이렇게 송금을 하고 즉시 결제 등을 이렇게 서로 했습니다. 하고 나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기존에 며칠 걸리던 것이 혹은 몇 주일 걸리던 것이 이제 몇 초 만에 되니까 그 사람들도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 대단하다, 판타스틱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행들이 사용하기에는 이제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보관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2번째 문제는 바로 규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2가지 문제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플사는 이제 다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은행들이 어떻게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송금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개발해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X래핏이라고 합니다. 이 X래핏을 통해서 은행들은 XRP를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그날에 있는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렇게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그때 임시로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X래핏은 결제하는데 3초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변동성 역시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XVIA 파일럿 테스트 영상을 봤을 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 3초간이라도 그거마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돈을 보낼 때 그 보내는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쪽에서 얼마 받는지 이렇게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을 보완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X래핏이 나온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여기 테스트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길 원한다는 면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크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엔 짧은 상장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 익스체인지라는 곳에서 이제 거래소고요. 리플 XRP가 상장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신생 거래소처럼 보이네요. 자, 다음에 전해드릴 소식은 리플 XRP 커뮤니티에서 이번에 또 발견을 해낸 것입니다. 이 머니넷 INT라는 회사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거의 지불 솔루션을 주로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쭉 내려보면은 뭐가 있느냐. 협력업체 및 뭐 그 지원하는 회사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바로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스위프트가 있고, 바로 옆에 리플, 바로 이 쟁쟁한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름을 올리고 있는 리플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리플사 사업이 정말 일파만파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고 여기저기 손이 안 뻗치는 곳이 없다 싶을 정도로 이제 많은 곳에서 리플사가 참여하는 것을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달을 해드릴 소식은 비트메인에서 이번에 인덱스 펀드를 출시를 했죠. 그 출시 내역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64%,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게 리플 XRP 13% 차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더리움 10%이고 네 번째부터는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2%밖에 되지 않죠. 그 스텔라도 있긴 있습니다. 스텔라도 2.6%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2등 자리는 XRP가 계속해서 붙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인덱스 펀드 관련 소식이 있는데, 자, 2018년 5월 9일 블룸버그에서 이제 갤럭시 디지털 캐피털하고 이제 만든 인덱스 펀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30%, 이더리움 30%, 그리고 리플 14.14%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10%나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최근에는 어떻게 변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30일 2018년이죠. 비트코인 30% 그리고 리플 XRP가 30%입니다. 비트코인이랑 똑같은 비율로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인덱스 펀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21.45%이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 캐시는 반면에 5%, 6% 정도로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리플 XRP 같은 비율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플 XRP가 비트코인을 언젠가 제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시총에 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후에서는 에스크로 락에 걸린 물량까지 시총에 이렇게 반영을 한 그런 상태로 이제 시총을 표시하고 있었고, 이제 코인마켓캡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XRP 커뮤니티에서 여기저기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라이브 코인와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역시 암호화폐 시총을 확인하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수시로 이렇게 계속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수시로 뭐가 변하느냐면요, 가격이 수시로 변합니다. 이 보시는 곳이 라이브 코인와치라는 곳이고요. 보시면은 그 몇 초 단위로 계속해서 가격을 업데이트합니다.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2초, 5초, 10초 그 단위로 가격이 갱신이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XRP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이거 시총 다르게 표시할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그 암호화폐 관련 부서를 만든 포브스지 아시죠? 포브스지에서도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마켓캡을 제외한 다른 이제 암호화폐를 표시하는 곳에서 전체 시총이 반영되게 된다면은 리플 XRP가 비트코인을 잡는 것은 오히려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베어블 가이 1, 2, 3가 컴백을 해서 큰 화제가 됐었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 짭 베어블 가이 1, 2, 3 디코더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양반까지 이렇게 컴백을 했다고 합니다. 왜 컴백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도 이제 또 질세라 하나 남겼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제 베어블 가이 1, 2, 3 오리지널에 비해서 많은 그 신뢰도가 떨어지긴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뭐라고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외국 유튜버입니다. 리플 XRP 전문 유튜버이고요. 이제 이 사람이 어제 라이브 스트리밍 하고 있었는데, 이 디코더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한마디 하죠. United Nation 589. 여기서 589는 가격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United Nation은 UN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글을 남긴 후에 사람들이 이 사람의 유튜브 채널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렇게 이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그 베어블가이 1, 2, 3 오리지널이 전에 이제 그 수수께끼 낼 때 사용했던 그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하는 바에 의하면은 바로 리플사가 유엔과 어떤 파트너십이라든지 그런 것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찌라시 영상 만들 때마다 제 소개를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거 절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재미로만 보라고 가지고 오는 것인데 제가 하지 말까요? 라고 하면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재미로만 볼 테니까 계속 올려주세요 라고 하셔서 제가 계속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영상을 만들 때마다 제가 재미로만 보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한두 번씩 계속 이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굉장히 심각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지 않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재미로만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제가 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이 베어블가이 1, 2, 3 오리지널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 유튜버 중에 꽤 유명한 유튜버 알렉스 카비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베어블가이가 이제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떤 메시지를 보냈느냐? 내가 이거 올해 말에 589불 갈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한 후로 커뮤니티가 너무 시끄러워졌다. 내가 이거를 다시 취소를 해야 될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서 자기가 예언한 589불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커뮤니티를 너무 시끄럽게 만든 것에 대한 이제 후회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는 가격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렉스 카비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아무튼 이것은 거의 이제 소설이나 풍문 정도로만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이야기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리플 커뮤니티에서 이제 인포그래픽이라고 하죠. 이제 저희들이 사람들이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통계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여기 나와 있고요. 제가 이거 복사를 해서 제 밑에 자세히 그 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가서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자, 어떤 거 하나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이거를 보겠습니다. 리플 vs 스위프트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관관계를 인포그래픽 말 그대로 그래픽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들입니다. 포스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웹사이트에 오시면은 리플 관련된 수많은 인포그래픽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리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리플 XRP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시청자분들 모두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꼭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신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정보를 모으고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